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어라는 미스테리의 비밀을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가려고 해요. 저는 언어 공부가 취미이고 언어 공부를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제 언어 실력을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의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인 영어를 좀 새롭고 재밌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없겠느냐, 이런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언어를 갖다가 잘 공부하려면 내 모국어의 특징과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배워야지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제가 중고등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나왔다가 보니까 한국어의 특징을 갖다가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 과정을 갖다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문,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책들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한국의 언어 감각과 언어 감성이 뭔지를 파악했다고 생각돼서 드디어 여러분을 영어 과정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조승현과 함께 영어를 배우면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한국인이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한국인에게 영어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가 뭐냐에 따라서 좀 더 배우기 쉬운 외국어가 있고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외국어가 있는데, 한국인에게 영어는 아마 배우기가 가장 어려운 외국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꾸로 미국인에게도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에는 FSI, Foreign Services Institute이라는 외국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FSI는 미국 정부가 해외로 내보내는 외교관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인 만큼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FSI는 영어가 모국인인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서 외국어를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레벨 1에는 영어랑 똑같은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고 수많은 어휘를 공유하고 있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600시간 정도면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레벨 5가 되면 그 600시간이 2200시간이 됩니다. 2200시간이라는 건요, 방학도 없이 또 휴가도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공부했을 때 3년 넘게 공부를 해야 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국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가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제대로 다시 시작하면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나 그럴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인 중에 이미 2200시간 동안 문법이나 어휘를 공부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 이게 있습니다. 단지 쓰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쳐놓고 영어 공부를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건 얼마나 아까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법과 어휘 지식, 우리 중학교, 대학교, 토익, 토플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갖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실로 꿰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로 만들자는 것이 제가 이 영어 과정을 개발한 목적입니다. 영어는 발음 구조, 문법, 그리고 수거라든지 또는 상투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영어를 갖다가 암기를 통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어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외워도 내가 다음번에 들을 문장은요, 내가 전에 들었던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갖다가 내가 어디서 들어서 외워가지고 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든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따라서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요, 내가 이미 그 문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문장이 어떻게 흐르고 무엇을 뜻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갖다가 바로바로 받게 되죠. 이렇게 언어는 무한대의 변형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암기를 한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언어들,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다 보면은 아하, 얘네가 이런 식으로 언어라는 것을 쓰는구나 라는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좋아하면은 대충 한 2, 3년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나라 말을 따라하죠. 근데 영어는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워낙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언어는 무한대의 변형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지 계속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고 계속 처음 듣는 수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유머도 만들어내고 또는 욕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인간은 놀랍게도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언어학자 스티브 핑커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서 실제로 배우는 단어의 숫자는 몇천 개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따로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가 되면은 6만 개 정도의 단어를 갖다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언어 본능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영어 공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 중 한 명인 촘스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 활동이라는 것은 원래 창의적인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새로운 문장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언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느끼면 그거에 알맞는 표현을 갖다가 찾거나 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라도 표현할 수 있듯이 영어로도 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다가 스스로 짤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선택하신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서 가진 꿈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겁니다. 유창이라는 단어에는 흐를 유자가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유창하다라는 영어 단어인 fluent에는 ENT를 빼고 나면 flow, 흐르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건요, 그 언어의 결과 흐름을 탈 줄 안다는 얘기고, 그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발음이 조금 좋지 않거나 단어 선택이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감정을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이 언어 공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높은 산을 등산하는 어떤 힘든 여정이다라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 강의에서는 플루언트라는 단어의 취지에 맞춰서 강을 타고 래프팅을 하는 것 같은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가 개발한 이 강의 시리즈에서 영어의 단어, 문법, 발음, 그리고 영어를 둘러싼 문화를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